네, 다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조금씩 복잡한 걸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좀 숙련도를 이전의 강의를 좀 쭉 보시고 숙련도를 올려 놓으셔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도면에 관련된 거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면을 볼 때 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선택했을 때 선택이 되는 게 있고 선택이 안 되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친구는 프리즈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즈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면을 켰다 껐다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면 저희는 항상 도면을 기준으로 평면도가 됐던 인면도가 됐던 천정도가 됐던 도면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 과정에서 매스 스터디 과정에서 뭐 자기가 매스를 올려볼 수는 있겠지만 완성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최종 작업을 진행할 때는 도면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면을 기반으로 작업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도면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도면을 이제 하이드 언하이드를 해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T폿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하이드 언하이드를 할 텐데, 일단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Shift S를 누르는 게 제일 쉽게 하이드 언하이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도면에 있던 특정 오브젝트가 하이드 되지 않으면은 이 DWG를 임포트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로 구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hift S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드 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오메트리를 하이드하고 도면만을 보고 싶다, 3D 오브젝트를 놔두고 도면만을 보고 싶다 할 때는 Shift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3D가 하이드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이드 언하이드 작업을 알고, Shift라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드 언하이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사 그리고 하이드 언하이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면에서 쓰이는, 여러 방면으로 쓰이는 단축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도면이 사라졌어요, 아니면은 자기 3D 오브젝트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만약에 도면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Shift S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오메트리가 사라졌다 그럴 때는 Shift G를 눌러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사라졌다, 제가 Vray 라이트를 하나를 여기다가 그려주겠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로 시작하죠. 그래도 Shift L입니다. 그래서 Shift L을 누르게 되면은 이 라이트가 하이드 언하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더 나은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 Shift C고요.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세이프 프레임, 즉 렌더링 될 화면 비율을 작업에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는 Shift F입니다. Shift F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 비율을 렌더링 된 결과물 비율대로 미리 보기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항상 Shift는 하이드 언하이드의 의미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은 이 지금 도면을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할 텐데, 어디를 만들 거냐면은 여기 아치 벽의 형태가 있어요. 무조건 달려들지 말고 먼저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델링 할 거고, 그리고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리딩에서 보면 안쪽에 복도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평면도와 인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도가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아치벽을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치벽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그런 형태가 보이지만 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듈을 끊는 거는 뭐 마감재가 됐던 뭐 모델링이 됐던 모듈을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을 만들어줘도 좋고, 그리고 기둥은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이거를 뭐 하나만 만들어서 시메트리 한 다음에 그렇게 모델링을 진행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모듈을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인면도하고 평면도만 있으면 다른 도면들은 뭐 천정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죠. 천정을 우클릭한 다음에 하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이드 언하이드 하는 방법 중에서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실링, 이건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단축키 같은 건데, 단축 줄임말 같은 건데, 이게 지금 도면에 천정 도면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가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드가 진행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하이드 언하이드는 셀렉트하고 하이드 하는 방법도 있고, 시프트를 이용해서 하이드 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하이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봐주시면 좋겠죠.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이는 모듈 하나를 모델링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트 뷰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쵸? 라이트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도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모델링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뭐 작업을 할 때 아크가 나오겠네요. 아크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아크 2개 정도를 모델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가 약간 이렇게 각져 보이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도면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인터포레이션이나 아니면 서클의 각을, 직선을 너무 많이 분배하게 되면은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건 맥스의 특징이고, 맥스는 2D 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라인에 관련된 가속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무겁게 갖고 오게 되면은 작업이 굉장히 무겁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세면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정리 안 하고 갖고 오게 되면은 작업이 굉장히 무겁게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건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한번 여기 한 모듈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델링 할 때 보면은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다가 이렇게 렉탱글 하나 그려주고, 아크를 조합해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먼저 렉탱글 먼저 그려볼 텐데, 뭐 렉탱글을 그리셔갖고 밑에를 지워버려도 돼요. 스냅 키시고, 스냅 같은 경우에는 미드 포인트, 그리고 버텍스에 지금 스냅이 잡혀있는 상태고, 옵션을 보게 되면은 스냅 투 프로즌, 이게 돼 있어야지 프리즈 되어 있는 도면에 스냅이 잡히죠. 그리고 축을 사용한다가 돼 있어야지 원하는 축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러버밴드는 필요 없기도 한데 그냥 켜두세요. 다 켜둔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렉탱글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게 중점이 여기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물론 라인을 이용해서 따로 그려줘도 돼요. 중점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일단은 이 밑에 세그먼트가 필요 없네요.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 에디트 스플라인, 우클릭한 다음에 스플라인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스탯을 살려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스탯을 살려두게 되면은 스플라인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고, 컨버트에서 컨버트 에디터블 스플라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스탯이 살아있고 하나는 스탯을 없애버린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세그먼트 단위 2 선택하고 아래쪽에 라인 하나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크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아크는 크레이트에 2D 쉐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귀찮은 분은 우클릭, 컨트롤 우클릭 하게 되면은 기본 메뉴들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다행히도 아크도 있습니다. 아크를 그려줄 텐데,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점과 끝점을 지정하고 이 반지름을 결정하는, 원주율을 결정하는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해보시고, 지금 보면 시작점에서 클릭을 유지해야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 찍고, 여기서 스냅이 잡혔죠. 그러면 띄는 거예요. 마우스를 띄게 되면은 이렇게 아크를 그릴 수 있는 준비를 맞춰지게 되고, 지금은 큰 부분이니까, 외곽의 큰 부분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스냅을 잡고 클릭해 주게 되면은 아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도면의 아크하고 지금 그린 아크하고 틀린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 도면의 아크하고 지금 그린 아크는 인터포레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 번 아크를 그려줄게요. 이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원래 도면에는 좀 더 아주 하위 디테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모델링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있는 아크 하나만 더 그려보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우클릭, 아크 선택, 마우스 포인트 찍고 유지한 상태에서 줌 아웃, 지금 마우스 드래그 했습니다. 가운데 마우스, 그리고 줌인, 스냅 포인트 잡고 띄고, 그리고 위쪽에서 한 부분을 잡아서, 이 외곽 부분이 되겠죠. 잡아서 클릭 하게 되면 지금 화면 로테이트 해볼게요. 로테이트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도형들을 그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짝이 이 두 친구가 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두 친구가 짝이 될 거고, 지금 시프트 무브로 카피했고요. 지금 요 두 친구가 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하면 작업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볼 텐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 친구를 기준으로 어태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익스트루드한 모양이 그 3D가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면 클로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기준으로 얘를 어태치를 할 거예요. 우클릭하고 여기 어태치 메뉴 보이죠? 어태치해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플라인 단위에서 어태치 메뉴 선택하고 클릭해줘도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됩니다. 항상 맥스는 쓰고 나면 꺼야 되죠. 스케치업에서 그룹을 묶는 것처럼 맥스는 쓰고 나면 단위를 꺼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클릭 하게 되면은 명령어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라인이 붙었고,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두 개 라인을 연결해 주려면은 뭐 라인 그리고 어태치하고 웰드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버텍스 단위, 스플라인의 버텍스 단위에서 커넥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커넥트 있죠. 지금 버텍스 단위였고요. 커넥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아이콘이 나올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웰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한 덩어리고. 그렇게 되면은 점 작업 끝났고, 그래서 커넥트 완료 시켜주고 버텍스 단위 종료 1번을 누르거나 버텍스 클릭해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클로즈 되어 있는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를 어태치하고 커넥트를 이용해서 클로즈 되어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선택하고 우클릭. 일단은 어태치란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컨버트 스플라인 해주고 어태치 아래쪽에 이 아크 어태치 하고 버텍스 단위 숫자 1번 우클릭 커넥트, 이 두 개 스플라인 연결하게 되면은 클로즈 되어 있는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3D로 만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두 친구를 한번 3D로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얘를 이 두 친구를 여기 가운데 한번 정렬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탑 뷰에서 보면 좋겠죠. X축으로 가운데 미드 포인트 스냅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둥의 중간에 이렇게 오기가 편하죠. 그리고 그려둔 아크 같은 경우에도 탑뷰에서 보고 뭐 X쪽으로 이동해서 스냅을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두 개의 클로즈 되어 있는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아크를 이제 3D를 만들기 전에 나 이거 아크를 지금 너무 러프해 보여, 이 각을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크게 보이는 오브젝트에서 이런 호나 서클이나 이런 곡선에 몇 개의 세그먼트를 쓰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 이건 너무 러프해 보여, 그래서 조금 더 올릴 거야. 그래서 인터포레이션을 클릭하고 스플라인의 인터포레이션을 클릭하고 이 친구를 대략 한 12 정도로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려있는 아크에도 당연히 인터포레이션이 12가 돼야지 이 친구가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 위쪽에 보이는 이 친구를 구성하는 호의 세그먼트 개수하고 얘의 홀을 구성하는 세그먼트 개수가 틀리면은 당연히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약에 외곽의 친구를 인터포레이션 값을 11로 올렸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친구의 이 인터포레이션 수치의 스텝도 12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딱 맞는 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탑에서 보고 이제 두께 주면 되겠네요. 이제 두께 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쉘 메뉴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친구는 뭐냐면 이게 클로즈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클로즈가 안 돼 있으면 쉘 명령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다 쉘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3D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쉘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오는 방향이 두 개였죠. 이너 아우터. 그래서 노말면을 기준으로 튀어나온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아우터 반반씩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그냥 여기서 넣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15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5, 75 정도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0백인가 보네요. 이렇게 100백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이 되는 이런 아크 벽체를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이 친구도 이제 100백을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장식이기 때문에 뭐 살짝 들어가거나 혹은 살짝 튀어나오거나 이런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고, 뭐 도면에 이게 없어 나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디자인 공부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응용하라고 하신 거니까 약간 튀어나오게, 저 같은 경우 약간 한 120 정도
튀어나오게 이렇게 모델링을 완료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벽체가 완성되게 되네요. 됐죠? 그렇게 되고 이 기둥 부분을 모델링을 해줄 텐데 이 기둥 장식도 있고 아래쪽에 이 기둥도 있고 기둥의 몰딩도 있고 기둥 지지대도 있는데요. 이런 기둥을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부분만 일부러 도면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축축축 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직선이 이 면 안에 이런 거는 이 친구가 직선의 기둥이 아니라 곡선 원형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리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밑에 있는 몰딩도 같이 따라서 곡선인 이런 몰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델링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먼저 뭐 장식하고 아래쪽에 이 지지대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고요. 이 가운데 있는 친구를 한번 원형의 친구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에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서클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실린더로 그려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몰딩이 있으니까 레이스라는 거 라인의 단면을 그려준 다음에 회전시켜주는 레이스라는 친구를 한번 이용해서 이 기둥을 완료시켜 볼게요. 라이트 뷰에서 보고 지금 레이스를 줄 기둥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레이스를 하려면 돌려주려면 라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주고 스냅 2.5D 스냅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레이스를 할 때 이 기둥의 원점을 잡아주는 건 왜 그러냐면은 레이스를 하고 나서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심에 의해서 얘가 센터로 돌릴지 이 왼쪽 끝을 이용해서 돌릴지 오른쪽 끝을 이용해서 돌릴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줬다면은 왼쪽 끝을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은 굳이 나중에 사이즈를 맞춰주지 않아도 정상적인 그런 원기둥이 만들어질 겁니다. 쭉 내려오세요. 이런 쉬프트 누르고 직선은 그려버릇하면 좋다고 그랬죠. 곡선이 나왔네요. 곡선이 나왔는데 이거 끊고 아크로 또 직선 그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쥐어주면 되니까 이 아크의 끝으로 갑시다. 가고 항상 도면을 확인하면서 물론 끝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밑에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잡아주겠습니다. 클릭하고 항상 명령어의 종료는 우클릭입니다. 우클릭하게 되면은 라인 그리는 이 명령어 종료되게 되고 저희 빼먹은 거 여기 보이는 아크 그려줬어야 했죠. 마찬가지로 아크 선택해주고 클릭 유지해주고 띄고 그리고 한 지점 잡아주게 되면은 도면에 맞는 아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 직선을 선택해주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세그먼트 단위에서 딜리트 그리고 세그먼트 단위 꺼버리고요. 어태치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버텍스 단위에서 보는 이 부분의 점과 이 부분의 점은 정확히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일치되어 있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의 버텍스가 위치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버텍스가 위치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아크가 들어있는 쉐입을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1번 아크 그린 부위에 버텍스가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두 번째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스냅을 잡을 때 잘못해서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보셔야지 이런 곡선의 벽이라든지 평면의 바닥을 그릴 때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라이트 뷰에서 뭐 일단은 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 버텍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A 했습니다. 전체 버텍스를 선택하고 웰드를 클릭해 볼게요. 웰드를 클릭했을 때 약간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바뀌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웰드가 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직선을 볼 때도 얘가 웰드가 잘 됐는지 어땠는지 확인해 보려면 퍼스트 버텍스를 보시면 돼요. 지금은 첫 번째 점의 위치가 위쪽에 하나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 쉐입을 완료시킨 상태고
스플라인 단위 명령 종료 1번으로 종료시켜주고요. 레이스 시전해 보겠습니다. 레이스는 지금 모디파이어에 자주 쓰는 게 아니어서 꺼내놓진 않았지만 여기 리스트에서 L 치게 되면은 레이스 뜨게 됩니다. 레이스 클릭하게 되면은 이 라인을 360도 회전해서 3D를 만들게 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 레이스에서 형태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건 뭐냐면 중심 때문에 그래요. 얼라인 중심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그 맥스에서 중심이 나올 때 X쪽, Y쪽 두 개를 구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X쪽 라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희가 숫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그래서 이 X축을 기준일 때는 미니멈은 항상 왼쪽입니다. 왼쪽 기준. 그리고 맥시멈은 항상 오른쪽이에요. 그래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생긴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그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렬축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왼쪽 끝, 즉 미니멈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이 얼라인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도면에 맞는 이런 원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스를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3D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1번 가운데에 버텍스가 너무 많이 포개져서 이렇게 시커먼 부분이 생겼고요. 누가 봐도 시커먼 이런 영역입니다. 2번 지금은 면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이 친구를 면을 뒤집는 명령어는 플립, 항상 플립이에요. 플립, 노멀을 뒤집는다. 플립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점이 모이는 부분에 시커멓게 된 거, 점이 이게 360도 돌리다 보니까 한 포인트에 점들이 너무 많이 겹쳐 있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웰드 클릭하게 되면은 중심점에 있는 점들을 하나로 합쳐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놓고 볼게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아크의 인터포레이션이에요. 사실 이 기둥에 사용된 것보다 여기 몰딩 아크에 훨씬 더 많은 직선들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효율적인 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선 단위로 내려가서 이 스텝 수를 한 3 정도로 낮춰 볼게요. 3 정도로 낮추고 레이스를 보게 되면 아까보다 줄어든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도 많아 보여요. 예. 이게 3도 많아 보이는데 한 2 정도로 할게요.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폴리곤 수가 줄어든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 이거 여기 각진 거 카메라 근처에서 이 기둥이 보일 텐데 이런 게 보이는 게 좀 싫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레이스 돌리는 거를 몇 번 돌릴 거냐 거기에 세그먼트를 얼마나 쓸 거냐 하게 되는 게 여기 레이스 명령의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4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은 360도를 돌릴 때 몇 개의 세그먼트로 표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원기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인터포레이션은 스케치업에선 사이드란 명령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항상 큰 부분인지 작은 부분인지 비교를 해보시고 얼만큼의 사이드를 넣어줘야 될지는 실제 화면 작업을 진행하면서 형태를 봐가면서 적용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크게 걸었을 때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둥이 되는 부분은 모델링이 완료된 상태네요. 그리고 이게 마음을 차분히 가져셔야 돼요. 모델링 할 때는 막 급해서 할 때는 급해서 막 진짜 빠르게 할 때는요 숙련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좌 미리 올려주니까 제발 미리 보시고 자기가 못한다 싶으면 좀 미리 보십시오. 그 마감 시간 돼가지고 그때 가서 막 불 끄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위쪽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모델링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진행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기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께 값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탑에서 봤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 될 거거든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렉탱글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렉탱글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값이 탑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 되려면 여기 보이는 값으로 익스트루드나 쉐를 해주게 되면 돼요. 지금 보면 렌스가 70이네요. 와이드가 300이네요. 그래서 위스 값을 300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뭐 쉘로 150씩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300 해도 되고. 그러면 탑에서 보면 당연히 정사각형 되겠죠. 그리고 밑에 기둥도 마찬가지. 렉탱글로 합시다. 항상 2D를 그려놓고 3D를 하면 편해요. 보니까 755네요. 약간 소수점이 잡히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755.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 위스를 봐야죠. 270. 그래서 탑에서 봤을 때 익스트루드 값을 270을 입력해주게 되면 이 밑에 지지대 부분도 이렇게 탑에서 봤을 때 정사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형태를 모델링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스냅 맞춰가지고 탑에서 보고 이동하면 돼요. 지금 안 보이니까 F3 누르고 이동하면 되겠네요. 혹은 Alt-X 누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물론 스냅을 이용해서 중점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면 되는데 한번 얼라인이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럴 때 이런 원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얼라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배열시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시고 Alt-A 선택하시게 되면 얼라인 메뉴죠. 클릭 하게 되면은 지금은 X쪽으로만 정렬할 겁니다. X쪽으로만 정렬할 거니까 X쪽 나오고 센터 정렬하게 되면은 이렇게 굳이 스냅을 잡고 이동시키지 않아도 이 원기둥의 중심에 위쪽 헤드 부분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받침 부분이 되겠네요. 제가 받침을 선택했나 봅니다. 이렇게 받침 부분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탑에서 보시고 Alt-A 선택해 준 다음에 X쪽에 센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런 원기둥이나 바퀴나 곡선 벽면 같은 거에 뭘 붙이거나 할 때는 얼라인이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단위에서도 얼라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얼마나 효율이 좋으면 스케치업에서도 루비로 존재합니다. 얼라인 메뉴는 맨날 갖다가 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얼라인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고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 두세요. 자, 나머지 장식 부분을 완성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들어갔네요. 안쪽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추가해주고 세그먼트 추가에 생긴 면을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추가할 때 좀 편리한 게 뭐냐면 에이트 폴리 하게 되면은 세그먼트를 자를 수 있었죠. 자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번에 확 잘라버리는 게 퀵슬라이스죠. 그래서 퀵슬라이스 혹은 우클릭하고 나오는 퀵슬라이스 선택하고 버텍스 직선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한 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클릭. 그리고 익스트루드는 폴리곤에서 적용시켜줘야겠죠. 명령어 단위 폴리곤으로 4번 숫자 4번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선택할 때도 이거를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은 뭐 Shift를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들이 선택되고요. 만약에 도면 기반으로 난 도면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럴 때는 이 셀렉트 할 때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 선택하게 되면 걸려있는 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맥스도 마찬가지죠. 맥스는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게 되고 여기서 익스트루드 값을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셀렉트가 안 되는 친구들은 최초 강좌의 설정편을 다시 보세요. 제발 설정 안 되는 거 가지고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되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질문하는데 그런 친구들 가르칠 때 저 기분도 되게 참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천을 잘 보시고 설정에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찾아보세요. 찾아봐야지만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걸 익스트루드 해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해주게 되면은 되는데 지금은 이 셀렉트 되어 있는 게 빨갛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F2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면의 형태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다고 선택이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익스트루드 입력, 로컬 로말 안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뭐 한 42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42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OK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선택해주고 탑뷰에서 보고 이 친구를 스냅 잡아서 갖다 놓게 되면 끝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뭐 Alt+X를 누르든가 F3을 눌러서 와이어 모드로 보시든가. F4는 면이 보이는 데서 면이 보인 상태에서 하위 엣지가 보이고 안 보이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완료되게 되고 이 친구는 마감제도 갖고 복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룹에 그룹 컨트롤 G 눌러서 단축키 설정하거나 그룹으로 묶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룹이 완료되게 되겠죠. 뭐 위쪽도 뭐 2개밖에 없긴 한데 혹시라도 그룹으로 묶고 싶은 친구는 묶어도 되고요. 이제 복사하면 끝나게 되는 문제네요. 라이트 뷰에서 보고요. 라이트 뷰 이 친구를 복사할 텐데 실제로 이 천정은요 프론트 뷰에서 보게 되면 천정 끝까지 올라가요 사실. 예, 천정 끝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일단 인면도 기준으로 한 인면만 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천정 끝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친구들은 이걸 그룹 묶어놨으니까 그룹을 오픈해 주시고 이 친구를 셀렉트하고 에이트 폴리 버텍스 잡아가 천정 위까지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천정을 뚫고 가는 거니까 굳이 모델링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춰주고 싶으면은 점 선택하고 아래로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만약 기울기 관련돼서 뭔가 자기가 정확히 이 기울기들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스냅 잡을 점이 없다 그러면 퀵슬래시로 잘라버린 다음에 지우고 캡해주면 됩니다. 그룹 클로즈 하게 되면은 기본 모델링 작업이 완성됐네요. 얘를 라이트 뷰에서 보고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할 때는 이 락을 걸어두면요, 락을 걸어두면 자기가 편한데 스냅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쉬프트 누르고 이동, 뭐 인스턴스로 하나 카피로 하나 이건 모델링이 무겁지 않으니까 큰 상관없는데 그래도 인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카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가게 되고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서 해지 말고. 예. 얘도 마찬가지 락 스냅 그 스페이스바로 락 걸고 여기서 잡을까요? 스냅 X쪽으로 시프트 부부 쭉 올리고 오케이 눌러주고 드레이트로 삭제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벽체 모델링이 완성되게 됩니다. 기둥 부분도 라이트 뷰에서 보고 편한데 스냅 잡죠. 락 거니까 락 걸고 X쪽 F5 누르시고 이동. 이 밑에는 지워주면 좋겠지만 그냥 놔둘게요. 예. 뭐 이 부분은 밑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치 기둥의 형태가 완료되게 되고 완료된 이 기둥은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깔끔히 묶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기둥 형태, 아치 형태 모델링 완료됐네요. 그쵸? 네. 그리고 모델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D 먼저 만들고 3D 만들고 그리고 특정 부분, 패턴이 반복되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닛을 삼아서 복사하면 된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샹들리에도 같이 모델링 해보죠. 샹들리에 같이 모델링 해볼 텐데, 이 샹들리에도 공간이 이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샹들리에 3개 정도 들어있고, 실제로 이게 도면에 샹들리에를 정확히 놓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크게 맞게. 왜냐면 이제 이런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럭으로 대체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놓을 때 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제품이 뭔지를 아시고 그 제품을 서칭해서 스펙을 찾으셔야 돼요. 실제 레디우스 값이 얼마인지, 뭐 촛불이 놓인다면 그게 몇 개 놓이는지, 그리고 끈들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뭐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서칭하셔서 정확히 좀 모델링 하기 전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아셔야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달라들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참고만 해서 이 도면에 있는 샹들리에는 참고만 해서 모델링 하겠습니다. 샹들리에의 반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반경이 마땅히 알 수가 없네요. 이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원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천 정도를 한번 볼게요. 천 정도 지금 레이어에서 꺼놨습니다. 도면 천 정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샹들리에의 어떤 반경에 대한 거 이렇게 있고, 정말 도면을 잘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군에 관련된 스펙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AI를 일러스트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DWG를 제공하기도 하고, 레비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운받아서 그 친구를 블로그 쓰시는 분이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공간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보는지를 도면 단계에서부터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쇼파라도 그렇겠죠. 쇼파 같은 경우에 자기가 생각 없이 블럭에 있는 거를 그냥 갖다 썼다. 근데 내가 원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이다. 근데 A라는 제품의 사이즈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평면문도만 치고 끝!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시공할 때 쇼파를 사왔는데 그 거실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도면을 디테일하게 치실 때는 제품의 스펙을 정확히 찾아보시고 그걸 인지라도 하고 있고, 더 좋은 거는 도면을 치실 때 그 다운받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스펙을 활용해서 도면을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은 천 정도 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천 정도 있으니까 평면도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정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인면도 하고, 평면도를 하이드 해 보겠습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랜 있네요. 눈깔 꺼주겠습니다. 꺼주고, 그 다음에 물론 천 정도를 잡고 우클릭해서 프리즈 해도 됩니다. 프리즈 셀렉션해서. 하지만 이 레이어의 메뉴에서도 프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클릭하게 되면은 이 천 정도가 이렇게 프리즈 되게 됩니다. 레이어 썼으니까 꺼주고. 그 작업을 진행하실 때 항상 이 작업 레이어 조심해 하셔야 돼요. 스케치업도 그렇고 맥스도 마찬가지고,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작업하세요.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뭐 하나 끄면 다 사라지고 막 난리 납니다. 뭐 어디 빠지고 막 없어지고 난리 나니까 항상 레이어, 작업 레이어 주의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탑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샹들리의 반경이 있네요. 그래서 서클 이용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클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 우클릭 서클 엣지를 이용해서 첫 점과 끝점 지정해주는 그리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주시고, 확대 스냅 잡고 멀어지고 다시 확대해서 스냅 잡아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기본 서클 하나 만들어졌고요. 서클 두 개를 그려서 어태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원형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스타트 뉴 쉐입 체크 해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서클을 만들어 주게 되면 어태치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엣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멀어지고 확대 클릭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개, 뭐 도넛 모양이죠. 명령 끝 우클릭 해주게 되고, 만약에 나 이거 좀 각이 너무 진 것 같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할 거야. 모디파이에서 인터폴레이션 수치를 12 정도로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샹들리의 몸통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2.5D 스냅이기 때문에 천 정도면 스냅을 잡았다 하더라도 얘가 높이값이 0인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보고 위치를 대략 맞춰두도록 할게요. F3 눌러서 확인해주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기지모가 너무 작아졌거나 커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 키보드 숫자 자판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이 기지모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임의로 줄게요. 도면을 참고만 할 겁니다. 이거는 스펙을 지켜서 모델링 하지 않은 거니까 한 80 정도 줘볼까요? 75 정도면 되겠네요. 예. 뭐 70이 됐던 75가 됐던 이렇게 모델링 했고, 기본이 될 친구를 모델링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그려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나 이거 메쉬 스무스 모델링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둥글게 보이는 모델링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깨져요. 왜냐하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각의 조합이지만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각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이트 폴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는 깨지게 됩니다. 에이트 폴리하고 메쉬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 친구는 깨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메쉬 스무스를 줘도 안 깨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어차피 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는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커넥트. 이건 뭐 통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죠. 그죠?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모델링을 메쉬 스무스를 줘서 좀 부드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만들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사각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평면의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메쉬 스무스를 주면 어차피 부드러워질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스텝의 수는 옳지 못해요. 그래서 뭐 8이라든가 뭐 1이라든가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에이티 폴리 준 다음에 여기서 버텍스들을 커넥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는 엣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작업이 수월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조금 세그먼트를 많이 주고 사각의 모델링을 하고 싶을 때는 좀 처음부터 이 서클, 이 도넛의 형태를 다른 모델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걸 하실 때는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를 알 때는 그냥 박스 한번 그려보라고 했죠. 대략 49.5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서클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여기서 안쪽에 있는 이 서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개수를 많이 줘볼게요. 그리고 일단 에이티 폴리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에이티 폴리 단계에서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외곽 형태, 큰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쪽으로 한번 접는 인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인셋이라는 명령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기 때문에 그룹이든 바이폴리건은 상관없습니다. 75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저희가 원하는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이 친구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연결된 이런 사각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두께 줘야겠죠? 지금은 도형이 아니라, 스플라인 단위가 아니라 3D 형태의 모델링에서 두께를 주는 건 뭐냐면 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부분으로 75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폴리곤 편집을 위해서 에이티 폴리 미리 쌓아도 되지만 일단은 메쉬 스무스에서 형태를 볼게요. 메쉬 스무스 주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 이거 이 아래쪽은 좀 직각에 가깝고 위쪽만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이런 도넛 형태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 아래 단계에서, 이 메쉬 스무스 아래 단계의 에이티 폴리에서 추가적인 명령어를 실행하면 되겠죠. 엣지를 나눠줄 겁니다. 엣지 두 군데를 선택해 주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를 셀렉트하는 명령어는 루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돌아가는 형태 모두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꺾여 있는 형태의 각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친구를 사각 형태로 분할해서 공유를 조율하는 명령어가 뭐 있었냐면 챔퍼가 있었습니다. 챔퍼가 있고, 이렇게 살짝 챔퍼를 주고, 만약에 이걸 쿼드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스탠다드 챔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챔퍼를 주고 오케이 쓰고 나면 끄라고 그랬죠. 끄고 메쉬 스무스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래쪽은 평평하지만 위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델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곡면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 지나갔기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한번 참고해서 봤으니까 치워버리고, 자 원래 보이는 저희 형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촛불을 놔야겠네요. 촛불을 놔서 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뭐 끈도 모델링 해줄 수 있으면 모델링 하겠습니다. 촛불을 모델링 할 텐데, 일단 이건 촛불의 형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렉탱글을 만드시고, 렉탱글을 이렇게 만드시고, 반만 만든 다음에 레이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드시고, 여기서 에이티 스플라인 우클릭 스플라인 지워버리고, 나머지 위쪽에 촛불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이런 촛불 없죠? 위쪽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클릭 스플라인, 필요없는 부분 지워버리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 버텍스를 살짝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촛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내려서 이 두 개의 라인을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이거 좀 작업을 쉽게 하려면은 이 중심값을 좀 맞춰 놓으면 좋겠죠. 포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어태치, 필요없는 이 라인들 지우는 명령어 트림, 스플라인 단위 있습니다. 트림, 캐드하고 똑같아요. 우클릭, 명령어 종료. 여기 버텍스 안 붙어 있습니다. 위치만 공유하는 거죠. 위치만. 그래서 선택 웰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돌릴 기본 도형 기본 형태가 완성되게 되고, 지금 작은 오브젝트인데 너무 세그먼트 많이 주면 너무 복잡하게 보이겠죠? 무거워 보일 테니까 한 1단계 정도로 주시고, 그리고 레이스 이용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맥시멈이 되겠네요. 레이스 우측 크시니까 맥시멈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촛불의 형태가 만들 수 있고, 플립 해서 정상적 형태로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그먼트 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네요. 한 6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촛불의 형태를 모델링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촛불 너무 웃겨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단계 내려와서 스플라인 단위에서 버텍스 이동, 만약에 아래쪽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이것도 두툼하게 보이게 하고 위쪽도 살짝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다. 레이스 올라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촛불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은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을 때는 중심축, 중심선 잡아서 이렇게 포인트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건 중심 잡기 조금 힘들다. 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좀 중심 맞춰서 갖다 놓을게요. 높이 값도 마찬가지로 스냅 잡아서 Y쪽으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배열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배치를 해주면 돼요.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요거 배치할 때 이제 저희가 쓰는 게 뭐 로테이트 이용한 방법도 있고, 지난학기 때 배운 어레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클 형태가 됐을 때 어레이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곡선에 관련된 서클이 들어간, 아크가 들어간, 엘립스가 들어간 이런 평면도나 이런 모델링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은 단순한 오브젝트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뭐 엘립스라든가 서클을 작업할 때는 중심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포인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엘립스를 더 그린다든가 안쪽으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평면도에 있거나 인면도에 있는 뭐 엘립스라든가 서클의 중심점은 되게 중요하니까 항상 작업을 하실 때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메모장에 적어 놓거나 버텍스로 찍어 놓거나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돌리기 앞서서 Shift S로 전체 도면 하이드 하고요. 탑에서 보겠습니다. 탑에서 보고 일단 몇 개 정도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요. 8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물론 360도 나누기 8 해갖고 각도 재서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어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레이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회전시키는 건데, 이 회전시킬 중심점을 서클하고 맞춰놔야 돼요. 이 지금 보이는 게 이게 피봇의 위치거든요. 얘가 중심점이 이 서클의 가운데, 서클과 맞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물론 이걸 할 때 보면은 제 책에 보면은 이제 그 피봇을 잠깐만 이동시키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중심점을 이동시켜 놓을게요. 인서트 키, 키보드에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그리고 Alt A 찍어주시고 XY에 피벗 포인트, 지금 현재 타겟 그 커런트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를 타겟 오브젝트의 센터로 갖다 놓겠다, 그 뜻입니다. XY 축을. OK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인서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가 종료되게 됩니다.
로테이트 해도 되고 무브 해도 되고 이렇게 중심이 이동된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중심을 여기다 가운데 갖다 놨으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8개만 돌려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거리가 됐던 각도가 됐던 뭐 회전이 됐던 크기가 됐던 그런 것들을 일정한 수치를 입력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툴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촛불을 선택한 상태고요. 촛불을 선택한 상태고 지금 피봇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메뉴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보면은 몇 개를 복사할 건지 처음에 카운트가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8개 정도를 복사하겠다. 지금 8개였죠. 8개를 복사하고, 그래, 그럼 8개를 어떻게 복사할래? 이동을 할래? 뭐 회전시킬래? 스케일을 바꿀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를 시켜줄 텐데 인크리멘탈이 있고 토탈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토탈로 360도, Z쪽에 360도 입력하게 되면 토탈 360도를 도는 동안 8개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인크리멘탈에 Z축에 10을 넣게 되면은 10도씩 더해가면서 10도씩 커지면서 8개를 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크리멘탈하고 토탈의 뜻이에요. 지금은 360도가 토탈로 돌아갔을 때 8개가 배치될 거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Z축에다가 디그리 각도죠. 360도를 입력해 주시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인스턴스 카피로 8개가 배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개수나 이런 거에 실수가 있으니까 시작 부분을 한번 지워 보셔야 돼요. 겹쳐 있는지 아닌지. 항상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 모델링도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일단 이걸 완성한 다음에 그거는 추가 플러스 과제로 상점 과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끈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모델링 하실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끈도 마찬가지로 뭐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라인 그려주고, 끈 한 이 정도 그려줄까요? 지금 스냅 대충 잡히는데 여기다가 끈 그려주겠습니다. 손으로.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끈이 만들어지게 되고, 탑 뷰에서 갖다 놓을게요. 중심에다가. 그죠? 끈 만들었고, 지금은 Shift S 누르면은 이 친구까지 사라지니까 뭐 도면 천 정도면 하이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 친구에 스윕을 준 다음에 그 Shift S 하셔도 되고, 뭐 레이어로 천정을 꺼주실 수도 있습니다. 천정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중심 위치 이동하기 위해서 인서트 키보드 누르시고 Alt A, 타겟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를 커넥트 오브젝트 피벗 포인트를 타겟 오브젝트의 센터로 놓겠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키 누르셔서 명령어 종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테이트 할 준비 끝나게 됐습니다. 끝나게 됐고,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툴의 어레이 뭐 그대로 돼 있죠. 아까 했던 대로 360도 동안 몇 개를 카피하겠느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계산하는 거보다 이게 좋은 게, 예를 들어 이 친구를 7 정도로 넣게 되면 이거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360도 7 나누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7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7개가 이렇게 360도를 회전하는 동안 균등하게 배치돼서 이런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탑까지 끈이 이어져야겠죠. 라인 끈을 위쪽으로 쭉 빼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 탑에서 봤을 때 이 점을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라이트가 편하겠네요. 그쵸? 라이트에서 봤을 때 이 끝점을 X쪽으로 이 센터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들 두께 있으면 되네요. 선에 두께 주는 명령어 쉬운 거 있었죠. 스윕 모디파이어의 스윕 주게 되면
빌트인 미리 만들어진 단계의 그 단면도인데 지금은 서클로 하면 좋겠네요. 서클 실린더네요. 여기선 이름이 실린더로 하면 좋고, 지금은 너무 이 실린더를 구성하는 각수가 많네요. 한 1만 써도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이 끈이 얼만큼 두꺼운지는 아래쪽에 보이는 레디우스 값 뭐 이 정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샹들리에를 매달 수 있는 끈도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세요. 이거를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샹들리에를 물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좀 정리라든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든가 셀렉트라든가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레이에 관련된 그런 스터디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모델링 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감재니까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만들어진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어주고 하게 되면 이 샹들리에 모델링도 완료되게 됐네요. 됐죠? 네,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건 한번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건지를 보여드릴 텐데, 뭐 이거는 상점 과제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디자인할 때 보면은 같은 패턴의 형태 혹은 같은 그 메스를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하게 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시면은 나중에 고생 안하고 그런 디자인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이 바닥에다가 그냥 도면 없이 한번 해볼게요. 850짜리 이런 서클 하나, 레디우스 값이 850짜리 서클 하나 그려줬습니다. 세그먼트 손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작은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딱 기준이 될 친구만, 기준이 될 정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라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좀 뭐 중간에 들어가는 오브제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백스페이스 클릭. 자꾸 어디 쓰는 게 잡히는 거야? 얘가 여기 일치되면 좋겠죠. 뭐 형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중심을 여기 딱 떨어진 정도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라인 하나 그리세요. 여기다가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텍스 잡아가지고 이 센터 위치 잡아주면 되겠네요.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3D를 만든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로즈 되어 있지 않은 이 단면이라도 익스트루드 값을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3D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 룹이 있어야 돼요. 단면 쉐입 익스트루드 하는 거. 지금은 한 100 정도를 일단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얘를 일단 여기 센터 값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죠. 서클의 Y쪽을 이렇게 서클을 배열시킵니다. 얘는 이제 360도 돌리면서 로테이트와 높이 값을 변경해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여기 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셋 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픽 같은 경우에 본 강좌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셋 키를 누르시고, 인서트, 키보드의 인서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인서트 피벗의 포인트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Alt A 한 다음에 서클 클릭하고 X, Y 쪽에 이 현재 선택된 커렌트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를 X, Y 센터로 오게 해라 하고 OK 눌러주게 되면 피벗 포인트가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벗은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루미온이라든가 아니면 엔스케이프라든가 딥5를 할 때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쓰는 그런 바운더리가 틀려져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심값을 편집했으니까 인서트 눌러서 다시 완료. 로테이트해서 보니까 이제는 이 오브젝트의 중심이, 피봇이 서클의 중심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레이 이용해서, 툴의 어레이 이용해갖고 배치하면 되겠네요. 어레이 배치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로테이트 할 겁니다. 회전시켜줘서 복사를 할 건데 현재 토탈 총 360도를 배열을 시켜줘서 360도를 배치시켜줘서 16개를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숫자 16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Z쪽으로 높이를 대략 한 250만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 카피할 때마다 250 이동하고 하나 카피하고 250 이동하고 Z쪽으로 그런 값을 입력해 주겠다. 그래서 무브에 인크리멘탈에다가 250 값을 입력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링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인크리멘탈이 지금 모형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탈을 조금 줄여줄게요. 한 8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점점점 위로 갈수록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은 하나 카피할 때마다 Z 값을 살짝 높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여러분들은 폴리곤 편집 명령을 알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걸 이제 통째로 폴리곤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나 이거 두께가 없어서 싫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쉘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인스턴스 카피가 됐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쉘 값이 적용되게 되겠죠. 적용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도형으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나는 이게 모두 0인 값에 있어야 되고 위쪽도 모두 높이가 0인 값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곡선처럼 부드럽게 밴딩이 돼야 된다, 그런 걸 하고 싶은 친구는 일단은 전체를 셀렉트 하시고 탑에서 보고 전체를 셀렉트 하시고 우클릭 에이트 폴리. 지금은 인스턴스 카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준 겁니다. 그렇게 되고 한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태치 멀티, 어태치 옆에 있는 멀티 클릭해 주시고 전체 선택 쉬프트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어태치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델이 다 붙게 되겠죠. 이거 깨끗한 공간에서 하세요. 괜히 과제 망칩니다. 잘못했다가. 깨끗한 공간에서 맥스 파일 따로 여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은 말했다시피 이 버텍스들이 모두 높이점이 0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브를 한 다음에 Z값을 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심점이 모두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게 되고요. 이걸 한 번에 0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스케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F12 눌러서 스케일, 이 두 번째 단계로 이동시켜 주시고 스케일도 메뉴 두 번째 거 해주셔서 F12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스케일 값 입력할 수 있는 형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Y쪽으로 0인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스케일 피보드 이동하고 이런 거 어렵다,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탑뷰에서 버텍스 단위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얼라인 뷰가 있습니다. 뷰 얼라인.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바라보는 형태에 맞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형태를 패러럴하게 정렬된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셀렉트 해주시고 탑뷰에서 뷰얼라인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스케일 쓰지 마시고요. 이 뷰얼라인 쓰세요. 여기 편합니다. 뷰얼라인이. 네.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 만들어지게 되고, 나는 이거 너무 직가로 꺾여서 싫어. 메쉬 스무스 주시고 이터레이션 값 입력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록한 형태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쪽에서 꺾이는 값을 주고 싶어. 이 볼록한 부분만 볼록하고 직선으로 팍 오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위쪽 부분의 엣지를 셀렉트 해주시고 이게 선택을 하나하나 해야겠네. 시밀러로 되려나? 한번 시밀러로 해보겠습니다. 안되네. 시밀러로도 어태치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할걸. 그럼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해보시죠.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셀렉트로 윗부분에 엣지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잘못 선택된 엣지는 Alt 눌러서 해제. F3 눌러서 항상 셀렉트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셀렉트 할 때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밑에 부분 엣지도 선택. 만약에 셀렉트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애초에 돌리기 전에 해놓고 돌렸으면 좀 편하겠죠. 예. 근데 갑자기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저는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상점은 요거 이런 기본 형태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같이 메시스무스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챔퍼 뭐 쿼드 챔퍼 한번 해볼까요? 이 두 개로 쪼개지라고. 어마운트 값 주고 오케이. F4 메시스무스 주게 되면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면인 부분만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저희 딸내미 배 같네요. 아무튼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쉘 값을 이제 두께 줘야겠죠. 그래서 쉘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은 아우터로 하니까 깨지기 때문에 이너로 대략 한 2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배열 이런 형태를 높이 값을 올리면서, 이런 기본 배열이 상점 과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응용해서 기억해 두시고, 응용해서 좀 디자인적 요소가 이런 게 있다면은 좀 편리하게 디자인하세요. 예. 이게 단순히 로테이트 뿐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배열하는 것도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X쪽을 150 이동하면서, 높이 값도 150 이동하면서, 뭐 스케일이 작아지거나 그 개수가 200개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걸 응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노가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